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라이브 오늘도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처음에 갑자기, 다시, 혹시 안 되시는 분들 다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자꾸 조정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이게 뭐 IT 전문가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 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 오늘 10월 9일, 한글날, 그렇죠? 네. 한글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저녁에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시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처음에 시작했다가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수정이, 가로, 세로가 수정이 안 돼가지고 조금 고생했습니다. 혹시 다른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 죄송하고요.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우리나라에서 연금 전문 상담 방송이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는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 테크노마트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 여러분 궁금하신 거 저희 센터 직원들이 전부 다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방송 시간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보시죠? 1800-3624 저희 센터 전화하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날 원래 바쁘신 날이시지만 이제 휴일도 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휴가 좀 길었는데 어떤 분들은 길게 열흘 가까이 쉬시는 분들 계신데 잘 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젊을 때 잘 놀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잘 놀다 가시려면 결국은 연금이 필요하다, 연금이. 우리가 목돈 쌓아놓고는, 불행하다. 그죠? 연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래서 연금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뭐 주택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여러 가지 연금제도들이 있으니까 연금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포트폴리오 짜셔서 월 500만 원에 평생 월급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후에 연금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제가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말씀드렸죠.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그죠? 그 이외에도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목돈 날린 사람은 평생 힘들고, 연금 날린 사람은 한 달만 참으면 되고, 아시죠? 네. 요번에 추가로 여러분 영상 보셨겠지만, 11번째, 목돈은 빼쓰는 것, 연금은 타쓰는 것. 목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뺐어야 하고, 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탔쓴다는 사실입니다. 빼쓰는 거는 빼다가 영어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목돈 가진 사람은 항상 빼서 써야 되기 때문에 5천원짜리 커피 한 잔 마셔도 불안합니다. 그죠?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돈을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관계없이 항상 뺐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를 아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 고정적인 연금이 평생 나오기 때문에 연금을 타쓰는 것입니다. 용돈 타다, 월급 타다, 개 탔다. 여러분 다 아시죠? 타다라는 개념은 우리 단어에 사용해서 플러스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뭐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연금 평생 탔쓴다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 받아가지고 내가 다 쓰면 되시고, 열심히 한 달 썼는데 통장에 100만 원 남았다. 그럼 그냥 마지막 날 펑펑 쓰면 됩니다. 어차피 다음 달 또 나왔는데 뭐를 아끼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연금 받으신 분들은 탔으면서 행복하게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통장에 돈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목돈을 뺏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돈은 빼쓰는 것, 연금은 타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연금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행복한 노후를 연금으로 설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시는데 지원해 드리는 방송, 대한민국의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드리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인사하셨는데요. 들어오시면 인사해 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을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벌써 들어오자마자 바로 질문 남겨주셨네요. 우리 김민성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월 500만 원 연금 준비가 20년 뒤 값어치가 얼마 정도일지 참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20년 전하고 생각해보면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100만 원만 있어도 노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0만 원 가지고 못 살죠. 그죠? 네, 지금 500만 원 가지고 노후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0년 후에 500만 원 가지고 못 살죠, 사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100만 원, 과거에 100만 원이 지금 300, 500이 됐다고 해가지고 물가가 3배, 5배 뛰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3배, 5배 뛸 것이냐에 대한 가정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살아왔기 때문에 물가가 급등했고 급등하는 물가를 우리가 커버할 만큼 월급과 여러 가지의 소득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물가가 연 5%, 6%씩 오른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에는요 물가가 연 10%씩 뛰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물가가 10%, 20% 뛰어도 월급도 10%, 20%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화폐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항상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물가가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 소득과 내 자산의 가치가 같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20년 후에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20년 후에 월 500만 원 받을 연금을 지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민성님 질문대로 20년 뒤에 값어치가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월급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내 월급은 감소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물가가 예를 들면 10%가 올랐습니다. 그럼 임금도 같이 10%가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이 오르는 것이 결국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내 월급이 10% 오르면 내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나중에 500만 원 받기 위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연금을 준비하고 있다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나는 110만 원, 10만 원 더 추가해서 저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시겠죠? 자,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500만 원 받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자, 근데 내 월급이 1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100만 원 저축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월급이 1000만 원으로 올랐으면 노후 준비도 2배가 올라야죠. 100이 200으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에 대한 화폐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받을 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를 따지면서 내야 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하나도 따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받을 금액을 더 받고 싶으시면 내야 될 금액도 더 올리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받을 금액이 가치가 떨어지면 내는 금액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받을 금액이 가치가 올라가면 내는 금액도 같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노후에 물가가 상승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면 결국은 내가 내는 금액의 가치도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30년 전에 내는 10만 원을 그때 10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도 10만 원 내고 있으면서 내가 받을 연금액은 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연금액에 있어서 화폐 가치의 문제는 연금의 문제가 아니고 자산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자산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관계없이 연금을 하든 관계없이 그 자산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분에서 화폐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든가 아니면 그만큼은 내가 적립을 더 하든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든가 이것이 결국은 화폐 가치를 보장받는 모든 자산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은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의 문제라는 겁니다. 산수의 문제, 수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보장해 줍니다. 국민연금은 대신에 낼 때부터 물가상승률을 연동해서 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30년간 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월급의 9% 혹은 이것도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월급의 3%부터 6%, 9%, 이제 12%, 15%까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급여가 오르는 만큼 더 많은 금액을 내오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해 우리 김민선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 500만 원의 연금의 가치가 지금보다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물가 상승이 계속 된다면 결국은 화폐 가치는 500만 원의 가치는 지금보다 떨어질 겁니다. 대신에 김민성님이 내시는 금액도 그대로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물가가 오르는 만큼 증액해서 정률로 내시면 연금,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의 가치가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수십 년간 물가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왔는데 그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1억짜리 집밖에 살 수 없었어요. 근데 1억짜리 집 사고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1억짜리 집을 사서 그걸 팔고 거기다 대출 2억을 붙여가지고 3억짜리 집을 사고 3억짜리 집이 5억이 돼가지고 5억을 팔고 거기다 대출 또 5억을 붙여가지고 10억을 사고 10억짜리 팔아가지고 거기다 또 대출 5억을 붙여가지고 15억짜리를 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급여가 더 올라서 여러분들이 물가 상승률을 커버할 만큼의 이미
소득 능력을 가지고 계신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는 대출 1,000만 원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대출 1억, 2억 받는 거 아무 부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왜냐? 내가 소득이 상승했기 때문이고 소득이 상승하는 만큼 내가 추가적인 대출을 더 부담하고 있다는 것. 그랬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 아시겠죠? 이거는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 수학 문제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인공님 반갑습니다. 김명웅님 반갑습니다. 순옥리님 반갑습니다. 설순자님 반갑습니다. 자, 김민성님 20년 뒤에 500만 원 연금 준비해 놓으면 충분할지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하락한다면 그러면 500만 원 정도 충분할 수 있겠죠. 가정이지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민성님은 지금 80년생인데 내가 지금 노후 준비 끝났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대로 가면 그냥 앞으로 20년 후에는 노후가 걱정 없을 거야.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경제가 변화하고 변수가 생기고 금융 환경이 달라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꾸준하게 이 연금 준비를 수정해 나가시거나 추가해 나가시거나 이런 과정들을 같이 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나는 2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가입만 해두고 20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되겠지라는 생각 자체는 그렇게 반복하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센터가 존재하는 것이고 꾸준하게 연금 상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상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추가적인 증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실화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라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에 연금의 준비가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국가에 30년 이상, 20년, 30년 후에 노인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발생하기 뻔하고 거기에 연금이 없는 이 사회가 정말 진짜 엄청난 재앙의 사회가 되게 뻔한데 그걸 제가 지금 구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제가 이 연사 진짜 이 밤늦게 매주 목소리 이렇게 높여가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안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잘 모를 것이고 나중에 깨달으면 이미 늦다는 사실이죠. 사고 난 뒤에 안전벨트 뭐 하면 뭐겠습니까? 사고 난 뒤에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아시겠죠? 미리 고쳐야죠, 미리. 근데 그 중요한 건 연금의 중요성은 가봐야 안다는 사실이에요. 받아봐야 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변에 연금 받는 사람들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죠? 당신이 통장에 10억 있는 게 좋으냐? 연금 500만 원 받는 게 좋으냐? 이구동성 연금 받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하십니다. 그죠?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젊을 때는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죠. 젊을 때는 당장 내 집값이 올라가고 내 통장에 몇 억이 쌓여야지 내가 안정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은퇴하고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사라지는 노후가 되고 나면 내가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 있는 것보다 매달 꾸준하게 받는 소득이 훨씬 더 좋은 소득이라는 거 누구나 다 연금 받으신 분들은 느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걸 제가 그분들의 입을 빌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할지 불확실한 것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확실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노후가 되면 다 아는 사실인데 노후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제가 미리 알려드린다는 사실이죠. 자,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야완님 반갑습니다. 셀틱 글래스코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연휴에도 고생 많습니다. 8.15 머니톡이 벌써 영상이 올라갔네요.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미코코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애플망고님 반갑습니다. 자유님 반갑습니다. 정님 반갑습니다. 나리님 반갑습니다. 최문수님 반갑습니다. 문달님도 반갑고요. 토다문골님 반갑습니다. 해피그라자님 반갑습니다. 강익수님 반갑습니다. 강익수님 오늘 오셨던 분 아니신가? 네, 반갑습니다. 최혜수님 반갑습니다. 네, 김기호님 반갑습니다. 우홍진님도 반갑습니다. 국화님 반갑습니다. 전현주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자주 들어오셔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선웅님 연휴에도 방송 참여하면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연휴지만 여러분 또 쉬실 때 또 연금에 도움 되시라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별 그리고 달님 반갑습니다. 상인 김님도 김상인님 반갑습니다. 황혜경님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감해 주시니까 진짜 제가 응원이 되니까 훨씬 힘이 납니다. 정춘길님 가입 3년 정도 12년 납 65세 받고 30만 원 내고 추납 2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 형태 종신 연금형 개인연금형 18년 조기집중배수 3.0 보증지급 만약에 돈이 여유 있으면 추납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보험 가입이 나을까요? 다른 보험도 있어요. 납부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춘길님께서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변액연금보험. 지금 가입하신 상품 보니까 일반적인, 가장 전통적인 변액연금보험 상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연금보험, 보험사에 가입하시는 보험사에 가입하시는 연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론 예전에 90년대에 가입하셨던 확정 금리형 연금보험 있으셨죠. 7.5%, 무슨 8%, 12%까지 주는 연금이 있었습니다. 그걸 확정으로 주는 상품. 혹시 90년대에 가입하셨던 그런 연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무조건 나중에 평생 연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 깨면 안 되는 상품, 확정 금리형 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7%, 8%짜리 확정 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좋은 상품 가입하셨는데 2001년 이후부터는 그런 연금들이 다 사라지고 대부분 다 금리 연동형 연금, 공시 이율 연금이라고 하죠. 일반 연금 상품이 그냥 유행하다가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별 혜택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005년, 6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연금들이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 변액연금은 내신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그 수익을 연금에게 쌓아드리는 그런 연금이죠. 자, 그런데 주가가 좋으면 수익이 잘 나가겠지만 주가가 안 좋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변액연금이 그렇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해가지고 재미를 못 봤죠. 거기다가 또 변액연금은 사업비도 굉장히 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비, 투자 수익의 저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변액연금으로 사실 뭐 수익을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연금들 제가 맨날 말씀드린 연금 여러분 잘 아시죠? 5%, 6%, 7% 최저보증연금 말씀드리고 있죠. 네, 이 최저보증연금도 사실 변액연금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반영하지만 연금 수령 조건 하에서는 투자 수익 손실 관계없이 5%, 6%, 7%를 최저 보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연금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한다면 이 상품은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사업비도 띄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연금으로 받겠다면 관계없이 5%, 6%, 7% 수익을 최저 보증해드리는 최저연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충길님 지금 변액연금보험 가입하셨는데 전통적으로 투자하는 연금보험 가입하셨습니다. 변액연금. 자, 이 상품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변액연금은 내신 돈의 거의 대부분을 투자성,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펀드에 투자해서 앞으로 수익이 잘 날 것 같다 라고 하시게 되면 정춘길님 가입하신 연금에 계속 납입하시면서 추가 납입도 하시면서 연금액을 불려가시면 좋겠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익이 잘 나야 된다는 사실이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면 그 손실은 연금액에 또 반영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10년, 2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변액연금 중에 혹시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보증해주겠다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 연금은 더 안 좋은 연금입니다. 왜냐면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가져가야 되는데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보증해 주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익이 나면 수익을 주고 손실이 나면 원금을 보증해 주겠대. 자, 이런 연금은 뭔가 야로가 있는 겁니다. 뭔가. 그렇죠? 자, 실제 이 연금은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보증하지만 원금 보증 수수료를 뗍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원금 보증 수수료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십 년 후에 원금 보증 받으려고 원금 보증 받는 변액연금 가입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비용만 더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냥 순수하게 보증 안 되는 연금으로 가입하셔서 수익을 잘 내가지고 더 많은 연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런데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정춘길님께서 이 연금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연금에 대한 수익을 펀드 변경을 하셔가지고 또 좋을 땐 좀 더 사고 뭐 안 좋을 땐 좀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을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시는 방법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싫다. 잘 못하겠다. 괜히 그렇게 하다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거 다 언제까지 다 하고 있니?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최저보증연금 5%, 6%, 7% 최저보증연금에 가입하신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입하고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투자 수익, 투자 관리 왜 합니까? 나는 연금으로만 받으면 되고 단지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일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만 안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님인가? JOUNG님. 53세 여성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국민연금, 추납이랑 연금저축 중에 어느 쪽에 제 나이에 유리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물론, 개별적인, 가정을 좀 봐야 되겠지만, 내가 평균 수명, 기대연명 이상 산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국민연금이 당연히 유리하죠. 그죠? 네. 53세 여성입니다. 그러면 뭐, 53세시니까, 사실상 뭐 20, 30대라면 국민연금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50대 이상이시라면 국민연금이 나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는 구간 또 과거에 안 내신 금액 또 기간 여러 가지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추후 납부할 건데 지금 이 정도 보험료를 내면 연금액이 얼마가 더 올라가니? 라고 물어보시고 그럼 얼마 내시면 추후 납부를 얼마 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얼마가 더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거기서 우리 정님께서 하나만 더 물어보시면 돼요. 상계월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상계월수. 내가 이 낸 원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인데 이 원금을 돌려받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이 상계월수입니다. 서로 원금이 상계되는데 걸리는 시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계월수는 원금을 돌려받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상계월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불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님께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추후 납부를 상담하시면서 상계월수를 물어봤는데 이 상계월수가 120개월, 130개월, 대략 한 10년 안팎으로 들어오면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그 이상이 돼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개인연금, 내가 스스로 저축하는 개인연금의 상계월수가 보통 15년입니다. 15년, 180개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일반 연금 같은 경우에는 15년이 돼야 원금을 회수가 가능하고 그 이상 사셔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국민연금은 그 이내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만 일찍 돌아가시면 개인연금에 비해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기대유명 정도를 살 수 있고 상계월수가 120개월 안팎이라면 추납은 오케이. 그러니까 53세 여성이 한번 물어보시면 대략 120, 130 그 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할 수 있는 건 한도가 있죠.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할 만큼 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소득이 있잖아요. 그죠? 소득이 있으니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셔야죠. 그럼 연금저축 IRP라는 상품에, 연금 계좌 상품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하셔가지고, 여기서 가입하시게 되면 연간 납입액 900만원까지 납입하시면 9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자, 그러니까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금저축도 같이 포트폴리오 짜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을 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소득이 없거나 혹은 연금저축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연금보험. 비과세 연금보험은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연금 받을 수 있죠. 이런 연금까지 쭉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정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른데 결국은 이제 순서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계좌, 연금보험, 주택연금까지 종합적인 연금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연금박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님 답변 되셨다면 도움이 되겠고요. 혹시 만약에 도움이 안 되셨거나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좀 더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하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우리 정님께서 고민하시는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고 솔루션까지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뭐합니까? 이렇게 연금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거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뭔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정치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안 해주고 그냥 부동산 국토교통부 부동산 이런 거 그만해. 이제 부동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책 안 내도 부동산 잘 가. 낸다고 해서 뭐 더 잘 가는 게 아니야. 그죠? 괜히 제도를 내봐야 더 문제만 생기니까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고 차라리 무슨 연금운용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국가에서 노후를 더 잘 보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후지원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국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넘어가는 시대가 조만간 올 건데 그쵸? 10명 중에 4명이 노인인데 그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그런 정책을 많이 펴야지. 지금 무슨 뭐 국토개발 그만해야 돼. 이제 더 이상 개발할 게 없어 대한민국에 이제. 아시겠죠? 이제 뭔지 그만해요. 이제 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온 국토를 다 파헤쳐놓고 그죠? 네. 자,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정치적인 얘기는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네. 자, 손감년님 반갑습니다. 네, 임서영님 반갑습니다. 정축길님 68년생이시네요. 그죠? 68년생이시니까 나이가 있으신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50대 중반이신데 아직 뭐 창창합니다. 아직 10년 은퇴할까지 10년 넘게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70세부터 연금 사셔야 되기 때문에 15년 남았습니다. 그죠? 요즘 그 은퇴를 60세, 65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민연금 이제 개시 연령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68세로. 그리고 이제 평균 수명 100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60세에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60세 은퇴하시면 40년간 노셔야 돼요. 40년간 뭐 하실래요? 40년간 직장도 못 다녔어요. 아시겠죠? 그 지루한 직장도 40년을 못 다녔는데 아무 일하지 않고 어떻게 40년 보내요. 힘들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뭐, 지금 유튜브 보면 여러 가지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대부분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길은 노후에도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할 일이 있으시면, 물론 내가 80, 90이 돼가지고 뭐, 활동적인 일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65세, 70세까지는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지금까지 해왔던 싫은 일, 하기 싫은 일, 남의 집 일, 진짜 죽어도 하기 싫은 일, 고생되는 일, 이런 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단 100만 원, 2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죠? 그리고 큰 노력 없이도 사회에 봉사하면서 하실 수 있는 일, 이런 일 찾으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은퇴는 70세까지 미루시고 70세 이후에 연금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플랜입니다. 박정희님, 생명회사 연금 종신으로 받는 건 종소세 건강보험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말씀하셨는데, 자, 생명보험사에서 연금을 받으시는데 종신으로 받으실 경우에 비과세 조건이 달성하셨다면, 비과세라는 얘기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세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것이 비과세는 과세 제외된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소득 항목,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항목에서 빠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6개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만약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건강보험법에서 이런 연금도 건강보험료를 매겨라 라고 하셨을 경우에 그 법이 바뀐 날 이후에 가입하시는 연금은 건강보험에 포함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가입하셨던 연금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비과세 연금보험,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 않고 연금저축 아시죠?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 연금 계좌 상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시는 상품 아시죠? 자, 이 상품은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건강보험료 부과될까 안 될까? 자, 건강보험료 결론적으로 지금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법적으로 부과하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조만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연금저축 IRP 가입하신 분들 나중에 연금 타시면서 연금 타시는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국민연금도 지금 연금 수령액의 50%는 건강보험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 받으신 분들 받는 금액의 50% 정도는 아마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법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법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이 자, 내일부터 부과해. 자, 그러면 다 부과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부과 안 되고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부과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현재 면제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연금 받으신 분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하자! 라고 맘먹는 순간 모든 계좌, 모든 수령자가 전부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으신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겁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자, 그래서 비과세 연금보험 건강보험료 부과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법 개정이 되면 법 개정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자, 우봉주님 사립학교 교직원 20년 이상 근무했고 퇴직 예정입니다. 연금은 10년 후부터 받을 예정이고요. 교직원 공제 저축을 장기로 일시금보다 분할로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학 근무하셨고 10년 후부터 연금 받을 예정이신데 또 공제까지 다 하셨네요. 잘 운영하셔가지고 연금으로 받으시고 공제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시금 받으시고 말고 분할로 받으시는 게 훨씬 좋죠. 그쵸? 네. 물론 뭐 직원공제 같은 경우에 퇴직하신 분들은 고직원공제 저축이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일시금 받으시게 되면 그 일시금 받아서 나중에 연금으로 다른 연금으로 전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금으로 받으셔야지 이걸 목돈 받아 쓰시게 되면 전부 다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레이스 조님 박사님 방송에서 많이 배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지님 반갑습니다. 소원 면장님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홍주님 받을 예정인데요. 그걸로 6% 연금과 5% 일시금 연금 가입하는 것 어느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일시금 연금 가입하시는 거, 교직원 공제 찾으셔가지고, 연금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공제에서 연금 받는 것은 그 개시 이후에는 그렇게 수익이 높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뭐 일시납 연금 중에 좋은 걸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6% 연금은 아쉽게도 일시납이 없습니다. 일시납 가입하신 분들은 5% 연금 가입하셔야 되고요. 5% 연금 말고 여성분이라면 4.5% 연봉리 연금, 일시납 연금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이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 상담 요청하시면 저희 센터에서 정확한 솔루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 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주택연금, 구체연금까지 우리나라 연금에는 모든 제도를 여러분께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혜혁이님 반갑습니다. 기억여행 채널님 반갑습니다. 이동수님 안녕하세요. 70년생입니다. 60세 정년퇴직하면 65세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만약 조기연금 수령 시 60세 정해진 기본연금액에서 차감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60세 퇴직하시면 납입을 완료하시고 나면 그 납입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내가 연금 받을 나이에 70년생이시니까 65세부터 받겠네요. 65세부터 받을 연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확정되지만 매년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모이는 금액은 100만 원이지만 내년에 물가 반영을 2% 했다. 그럼 내 연금액도 102만 원이 아무것도 안 해도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 정상 연금액이 정해지는데 이 연금액에서 내가 조기를 하시게 되면 일찍 수령하시게 되면 1년 일찍 당겨받을 때마다 마이너스 6%씩 감액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받을 연금이다. 정상 연금액이. 그런데 내가 64세로 1년 당겨받았다. 그러면 6% 감액된 94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만약에 2년 다운받았다. 그러면 2년 먼저 받은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감액된 88만 원을 평생 받으시게 되고요. 내가 5년을 다 땡겨받아가지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했다? 그럼 일찍 받으시는 건 좋지만 65,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연금을 평생 받으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상 연금액에서 차감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왕수님 반갑습니다. 이은홍님, 100% 연금 상담했었는데 회사가 매각될 수도 있다는데 안전할까요? 연금 들고 싶은데 불안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매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데는 하고 이제 인수 협상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죠? 매각된다고 해서 사실 불안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더 좋은 금융그룹에 인수가 되면 그만큼 더 이제 그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엔 매각 안 되는 게 더 불안한 거죠. 그죠? 매각되면 더 안전한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보험사들이 아시다시피 다 이제 매도 매각을 하고 또 인수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점점 더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드 합병하고 보험사 합병하고 무슨 증권사 합병하고 자산운용사 합병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합병이 돼가지고 되게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다 보니까 옆에서 커져가고 있으니까 하나도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금융그룹도 키워가고 있고 금융그룹도 키워가고 있고 금융그룹도 키워가고 있고 결국은 이러다 보면 결국 이제 우리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보험사, 다양한 증권사, 다양한 은행을 만나고 있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나라에 한 5개밖에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 합병돼가지고. 자, 이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특히 6%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행 채널님,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아직도 1,200만 원 초과하면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1,200만 원이 아니고요. 연금소득, 사적연금에서 연금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를 하시는 것이고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쵸? 네. 1,200을 초과하게 되면 1,200을 연금소득, 사적연금에서 수령하시는 금액이 아까 연금저축, 연금계좌 IRP가 아시죠? 여기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1,200 이내이시면 5.5% 저율 분류과세하고 종료가 되지만 1,2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었다.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되고 종합소득세에 따라서 세금을 추가로 더 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초과해서 세율이 많이 나오게 되면 16.5% 분류과세를 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고 세율은 16.5%까지 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가 아니고. 자, 네. 맞죠? 네. 한명희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성님, 국민연금 추납까지 하면 월 100만원, 6% 연금 월 100만원, 월세 매달 200만원, 네, IRP 퇴직금 100만원 이렇게 지금 설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박사님 찾아뵙고 미팅하고 싶네요. 전 개인 사업자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6% 연금은 더 내고 싶어도 한 번 결정하면 확정 아닌가요? 국민연금처럼
변동이 아니라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변동이 아니고 국민연금은 정률 납입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6% 연금도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쭉 불입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더 내고 싶다, 더 낼 여력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 내는 연금에 거기다가 추가 납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상품이 계속 존재한다면 내가 50만 원 더 가입하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내년에 더 좋아졌다 그러면 100만 원 더 가입하셔도 되고, 꾸준하게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덜 내고 싶어서 금액을 줄이고 싶은 게 문제지, 더 내고 싶은 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어떤 금융에서 어떤 국가가 더 내는 걸 말리겠습니까? 그죠? 네. 국민연금은 더 내는 거 말립니다. 어차피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내신 경우에 국가가 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 더 내고 싶은데 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 53만 1,000원만 한 달에 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센터 한번 오시면 좋겠고요. 상담 원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상담 전문가들이 도움이 드릴 거고요. 저랑 상담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전화하셔가지고 연금 박사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따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상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상담료 10만원 받고 있으니까, 저렴하게 10만원 받고 있으니까 10만원 들고 오셔야 되고요. 뭐 대신 상담하시면 10만원 이상의 값어치는 충분하게 해드리고 있다. 원래는 더 올려받아야 되는데 제가 상담료를 더 받고 싶은데, 중요한 건 그래도 상담료를 비싸게 받으시면 뭐 자산가들은 부담 없으시겠지만 또 일반적인 분들은 10만 원의 부담 느끼시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제가 하는 일이 사실 뭐 상담료 받아서 뭐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저도 상담을 해드리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도 왜냐면 제가 돈을 받아야 거기에 대한 또 올바른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상담 모시는 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또 비용은 지불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변함없이 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봄이담비 맘님 반갑습니다. 오정원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보시죠. 좋아요. 지금 355명 들어와 있는데 좋아요 100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100명. 여러분,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1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100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더 홍보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방송을 보시면서 더 행복하게 노후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왜냐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 혼자 행복하면 되지, 나 혼자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이 버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니? 라고 하시겠지만, 사회에 이렇게 연금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사회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사회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어쩔 수 없는 구조지만, 일정 부분 사회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부자도 일정한 기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전 사회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무슨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뭐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더 버는 사람은 더 벌겠지만, 어려우신 분들도 일정한의 또 기본적인 조건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금이 다 준비되어 있으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만약에 일부만 연금이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가 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다. 그러면 그 연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뭔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모두가 연금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한번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국민, 5천만 전 국민이 연금을 제대로 준비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사회가 얼마나 안정되겠습니까? 그죠? 자, 요롱이님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봄이담비맘님, 연금 받을 때 의료보험이나 세금이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서 나오는지요? 아니면 각각 나오는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건강보험료, 의료보험이나 세금, 그죠? 세금은 각각 내시는 겁니다. 세금은 뭐 부부, 자식 상관없이 다 각각 내시는 것이고요. 건강보험은 가구당 부과합니다. 가구당.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구, 물론 각각으로 다 합산하는 금액을 가구당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YK리님, IRP 퇴직연금 수령 한도 초과 금액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퇴직소득세입니까? 기타 소득세 16.5% 냅니까? 라고 하셨는데, 자, IRP에 들어있는 퇴직금이 들어있는데, 내가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한도,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YK리님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IRP에 들어있는 퇴직연금이, 퇴직금, 원금이 들어있고, 수익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혹은 수익 또는 개인적으로 불입한 금액이 들어있겠죠. 이게 다릅니다. 원금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원금은 퇴직하는 날 퇴직소득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소득세가 예를 들면 내가 5%다. 그러면 이게 IRP로 받던 그냥 받던 관계없이 최대 세율은 이 정해진 퇴직소득세율 5%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IRP에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시게 되면 퇴직금 원금을 IRP로 넣어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시게 되면 내가 내야 될 퇴직소득세 아까 5%를 예시드렸는데 요거의 30%인 1.5%를 깎아드리기 때문에 3.5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3.5만 세금이 절세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어요. 초과해서 내가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초과하기 전까지 금액은 3.5로 나오시는 거고 초과하는 금액은 5%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퇴직금 원금은 IRP로 들어왔을 때 퇴직했을 때 당시 정해졌던 퇴직소득세 그 세율을 절대로 초과할 수 없는 거죠. 빨리 연금으로 받으면 조금 할인돼서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시불로 받든 뭐 초과해서 받든 뭐 수령 한도를 초과하든 관계없이 어쨌든 그 한도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5% 정해진 세율만 내고 나오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퇴직금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거나 혹은 이 연금 IRP에 내가 추가로 불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한도 내에서 빼게 되면 저율과세 5.5%로 나옵니다. 나이에 따라 5.5, 4.4, 3.3 그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퇴직소득세로 다릅니다. 요기에 대한 저율과세로 연금소득 분리과세에서 받게 되는 것이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이걸 초과해서 나왔다. 자, 초과해서 나왔다 그러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6.5% 아시겠죠? 초과하는 금액에서 16.5%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전액과세하는 건 언제다? 얘가 연간 1200을 이내에서 받게 되면 그 한도로 왔다 갔다 하는 상관없는데 이 전체 사적연금이 연간 1200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에 대해서 초과과세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3가지 산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 연금계좌,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좌별 연금 수령 한도가 있고 사적연금의 총액 수령 한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걸 잘 보셔야지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드리고 상담해드리는 센터, 대한민국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는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계속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있고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적인 보험을 담당하시는 분, 연금 담당하시는 분, 투자 담당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이 세금 제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공부를 했어야 알지. 공부 한 번 듣긴 했는데 어디 가서 세부적으로 연금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죠? 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연금은 연금 박사에게. 다시 해볼까요? 다시 시작.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연금은 연금 박사에게. 아시겠습니까? 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한 데 상담 받으시게 되면 틀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거의 네, 자, 도움이 되시죠? 자, 애플망고님,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많이 낼수록 좋은 건가요? 노란우산 공제는 사실상 많이 낼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노란우산 공제가 수익이 높다면 많이 낼수록 좋겠지만 수익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반 금리 연동, 그냥 은행 이자 정도 2%,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 공제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연간 2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요.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연간 500까지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득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는 다른데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가입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죠. 하지만 그걸 초과해서 가입하시는 것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연금 탈 때 뭘 더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딱 소득공제 한도까지만 가입하시는 것이 무조건 좋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노란우산 공제 하지 마시고 그냥 연금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 상품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미담비맘님, 55세 이후에 연금 받을 때 주식을 다 팔아서 10년으로 받는지요? 아니면 조금씩 팔아서 인출해야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연금 펀드로 가입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펀드로 가입했거나 혹은 ETF로 가입하고 계십니다.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요즘은 연금저축, ETF 이런 IRP가 ETF나 펀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실 때 일반적인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저축 신탁 가입하신 분들은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연금 개시한 이후에 나눠 받으시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연금 펀드나 IRP 연금 펀드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내가 지금 투자 중인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펀드, 채권형이나 주식형 펀드로 가입하신 분들은 가만 놔두시면 그냥 연금 받으면 됩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 그 연금이 자동으로 환매를 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뭐 이번 달에 연금을 100만 원 드려야 된다. 그럼 자동으로 100만 원만 환매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죠?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받아야 된다. 또 100만 원만 환매해가지고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금액은 굴러가면서 내가 필요한 금액만 환매해서 연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ETF를 하고 있다. ETF. 일단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에서 주식 매수는 안 되기 때문에 주식 매수 매도는 안 되고요. ETF만 가능합니다. 자, ETF도 사실 주식과 비슷하죠. 그래서 ETF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매도를 하지 않으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매도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금 받고 싶어도 전부 ETF로 있다? 그럼 연금 수령 못 하시는 거니까 반드시 ETF는 일정 부분 본인이 직접 매도하시고 남은 금액은 다시 매수하시든가 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나중에 연금 수령 차이가 난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도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다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800-3624 대한민국 노후 준비를 책임지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아, 이제 목도 아프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외울 때 되지 않았어요, 이제?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1800-3624. 1800-3624. 네. 3624가 저희 아버지가 36년 6월 24일 생이시기 때문에 3624로 했습니다. 3624. 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 하늘나라에서 잘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전화번호를 잘 해주셔가지고 또 저희 센터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크라운 부이님, 연금 방송이 다 있네요.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들으셨구나. 제가 지금 3년째 연금 방송하고 있는데, 이제 연금 방송이 다 있네요. 하긴 뭐, 아직 뭐 안 들으신 분들이 수천만인데, 뭐, 그분들이 다 아셔야 될 때까지는 제가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몸이, 정말, 뭐, 피골이 상접해서, 진짜, 뭐라 그러지? 이 몸이 녹토가 돼요? 아니, 옛날 한시도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럴 때까지 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영리님, 이영종님이시죠? 이종영님. 안녕하세요. 녹화본 주로 보다가 오랜만에 실시간 들었습니다. 연금에 대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요로기님, 보험사 연금 월 80만원 받는데 건강보험료 부과될까요? 네, 보험사 연금이신데, 비과세에 해당되는 연금보험이라면 건강보험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고 연금 저축해서 받으시는 거라면 월 80 받으시기 쉽지 않겠지만 연금 저축보험으로 받으시는 거라면 건강보험료가 향후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투담꿀님, 개인연금저축 펀드 55세 되면 수령 가능한데 일찍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수령 방법과 종신수령까지 가능한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금 펀드를 연금으로 55세 이후가 되면 수령 가능하신데 수익이 낮거나 내가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연금 수령 조건이 달성되시면 이미 세제혜택 조건 달성했기 때문에 그냥 인출해서 뺏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빼봐야 특별히 할 일도 없다. 그죠? 그러면 빼가지고 뭘 투자하느니 계속 투자하지 뭘 또 빼요, 빼긴. 그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시면 빼는 것이고 돈이 필요 없다면 계속 유지하셔서 거기서 또 불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IRP 가입하신 분들 55세가 되면 연금 수령하실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득이 있다. 그죠? 55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고 60세도 있고 뭐 70세가 돼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 계시니까요. 임대소득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이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되겠거나 세액공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에 계속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80세가 돼도 소득이 있으면 세액공제 목적으로 활용하셔야죠. 자,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굳이 연금 개시를 미리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연금저축인데 내가 수익이 나지 않는 연금저축 신탁이라든가 연금저축 보험 가입하고 계신다. 그분들은 사실 두고 있어봐야 수익이 1% 2%밖에 안 붙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빨리 인출하셔가지고 더 나은 대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해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55세 연금 개시 조건이 달성되면 바로 그냥 연금으로 개시해가지고 빨리 받아서 받은 금액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재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왕수님, 아이고 세금. 전현주님, 국민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액의 50%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받지 않은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전 공제받은 거 고지하고 세금 차감된다고 상담받았습니다.
그죠? 네. 이때 연말정산 받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건보료 빠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국민연금에 대해서 세금과 건보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실 때, 연금 받을 때,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로서 세금 부과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세금 부과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 탈 때 세금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연금 낼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생 국민연금을 가입했는데 임의가입을 하느라고 소득이 없어서 그냥 주부라서 임의가입한 거예요. 그럼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지만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소득공제나 이런 거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연금 탈 때 세금 한 푼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세금 안 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냥 일반 직장 가입자가 내가 연금을 납입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소득공제 제도가 생긴 게 200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까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어요. 세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게 되는 총 연금액 중에서 2001년까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당하는 연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2002년부터는 납입한 부분에서는 세금을 환급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 받는 연금액이 200만 원인데 이 중에 100만 원은 소득공제 안 받은 거고 100만 원은 소득공제 받은 거다. 그럼 이 100만 원은 세금을 안 내고 이 100만 원은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세금 내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아시겠습니까? 납입할 때 소득공제 세금을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세금 내야 되는 것이고, 납입할 때 안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연말정산 받지 않은, 세금을 내지 않은 국민연금은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 우리 전현주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국민연금 세금 정리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세금은 명확합니다. 소득공제 받았으면 내고 안 받았으면 안 내고. 아시겠죠? 자,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내가 소득공제 받았냐 안 받았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요. 건강보험료는 내가 받는 금액의 50%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아시겠죠? 건강보험공단 제가 물어봤어. 이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세금 내고 안 내고는 관계없다. 건강보험공단이 무슨 세금하고 무슨 관계냐. 건강보험료 그냥 국가가 부과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금하고 자꾸 연관시키지 말으라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뭐냐?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내신 것 중에서 절반은 본인이 냈고 절반은 회사가 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반은 본인이 낸 것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낸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냈으니까 따로 부과하지 않지만 회사가 내준 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여러분이 연금 받으실 때 내가 국민연금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50%인 1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건강보험료율이 대략 7.99% 나오거든요.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00만 원 받으신다. 소득이 내가 200만 원 국민연금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만 건강보험료의 부과 대상이고 그 100만 원에 해당하는 약 7.99, 8%, 8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라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직장 가입자는 절반은 회사가 내주고 절반은 내가 냈기 때문에 절반의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건 맞지만 지역 가입자는 내가 다 냈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다 냈으면 난 건강보험료 안 내나?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은 누구든지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을 냈건 안 냈건 관계없이 내가 국민연금 받는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아시겠죠? 네, 정리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다 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요를 절반도 안 누르면 되겠습니까? 안 해, 이제 안 해. 에이씨. 안 해. 진짜. 10시가 넘어가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휴일날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구독은 못해줘도 좋아요는 눌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아요. 옆에 사람한테 눌러달라고, 옆에 사람한테 좀. 네. 자, 어쨌든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살아가는데 연금이 최고예요. 네, 박사님 말씀 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타민님. 정춘길님 68년생입니다. 조금 전에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주계약 편입 펀드 투입비율 채권형 40%, 미국 주식 30%, 중립펀드폴리오 30%. 이 정도면 괜찮나요? 물어보셨는데, 자, 포트폴리오 주식 편입 비율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주식이 좋을지, 채권이 좋을지, 앞으로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신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렇게 변액연금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내일 주가를 아무도 모르는데 내일 주가를 예측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근데 지난 3년 전에 주가가 엄청 올랐을 때 동학개미 운동하면서 막 주가 오른다 그러고 막 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다시 또 폭락해가지고 또 그 자리잖아, 그 자리.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렇죠? 네. 이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제가 방송 많이 해드렸잖아요. 저한테 주식 물어보시면 저는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라는 얘기만 드리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라? 그건 모르고요. 저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더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해요. 이영수님, 개인연금 어떤 게 좋을까요? 이런 거 또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제가 보나마나 말씀드리죠. 여러분 소득 있으시다면 연금저축 IRP 통해서 세제 혜택 받으시는 연금저축 계좌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추가로 돈이 있으시다면 비과세연금보험 5%, 6%, 7% 최저보증 연금보험 우리나라에서 좋은 연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높은 수익을 연금으로 받으시려면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된다.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란국님, 국민연금 65세의 예상 금액이 120만원가량 수령한다고 하는데요. 이것과 세액공제 받았던 개인연금 50만원 정도 받으면 연 1200만원 이상이고,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셨습니다. 자, 좀 전에 다 말씀드렸죠? 일단,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은 연금 저축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연간 1000만원 받으시든 2000만원 받든 3000만원 받든 사적연금 수령액 제한 연간 1200만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1200만원 룰은 내년부터 1500으로 바뀌는데 이 룰은 사적연금에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 중에서도 퇴직금 원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 중에서도 비과세 연금보험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이나 IRP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 이것만 가지고 여기서 연간 1200 이내로 수령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50만원 받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은 120만원 받으시니까 120만원에 50%인 6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개인연금이 만약에 세액공제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연금 저축이시기 때문에 현재는 건강보험료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이 50만원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파른국님,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국민연금 받으시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됩니다. 사적연금, 개인연금 저축 50만원 받으시게 되면 연간 12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5.5% 분리과세하고 종료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신고하셔야죠. 그런데 국민연금밖에 없다면 연금소득공제로 받고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이라든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게 2천만원 초과되는 게 있으시다면 종합소득 신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란국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소득과 다 합산해 있는지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대부님 10만 싸네요. 그죠? 네. 제이지님 저렴하네요. 장사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이슨 리님 20년 뒤 500만원 현재 가치로 200만원 수준밖에 안 되겠죠. 대신에 내시는 금액도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받는 금액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는 금액도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 네, 마이케일리님 감사합니다. 쭈니님 오랜만에 들어왔지만 추후 시청은 꼭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기본이고요. 2월 25일님 연금보험 2개 7천만원 정도 6년간 납부 중인데 수익률이 현재 6%입니다. 해지가 나갈까요? 20% 갔다가 주식 내리니까 마이너스 갔다가 결국 원금 회복. 변액연금 가입하신 모양입니다. 그죠? 변액연금 이렇게 투자 수익에 연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자신이 있으신 분들, 장기적으로 또 두실 분들은 변액연금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는 투자는 싫다. 이거 왔다 갔다 해봐야 결국은 이렇게 해봐야 연 6%가 아니라 종합 6%니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6% 최저보증연금이 좋을 수 있다라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리님 은퇴 부부 2인 생활비 300이면 밥만 먹고 살겠고 걱정입니다. 어떡하죠?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노후를 연금으로만 준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노후에 가장 행복한 길은 연금도 있지만 할 일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일할 수 있는 또 준비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즈크님 이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제이스님 알바도 단기 하시면 좋아요.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소득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즈크님이 하도 방송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요즘 60세 이상 4시간 정도 일하고 하신다고 해요. 그쵸? 네, 좋습니다. 제주 천병은 너무 적다. 배재크님, 연금은 연금 박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감사합니다. 나리님. 자, 일혜영님, 반갑습니다. 망고킹호님, 지금 들어왔어요. 늦으셨네요. 그죠? 입법 부작위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머니가 이번에 국민연금 관련해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200만원 정도 냈었고, 9만원씩 5년을 더 내야 67세부터 약 19만원씩 연금 나온다는데,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맞죠, 당연히. 그쵸? 네. 9만원씩 5년만 더 내가지고 67세부터 20만원씩 평생 받으신다는데, 낸 돈하고 받는 돈 따져보시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 최저 구간으로 가입하신 분들, 연금액이 얼마 받진 않으시겠지만, 낸도 대비 효과는 대박입니다, 대박. 그죠? 이거 10만원씩 10년 내면 20만원씩 평생 받는, 말도 안 되는 연금이죠, 사실. 꼭 하십시오. 리찌맘님, 안녕하세요. 연금은 내 노후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니 적은 금액이라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리찌맘님, 이제는 연금 박사 다 되셨습니다. 네, 주변에 많이 연금 전도사 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연금 박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연금 많이 공부하신 분들, 우리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연금 전도사로 임명해야 되겠어. 전도사. 저는 연금 목사. 그리고 여러분들은 연금 전도사. 연금 집사도 할까? 네, 여러분들이 현장 다니시면서 연금 전도 좀 많이 해주셔라. 그죠? 네. 미튜브님, 곧 60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3년간 이민 납부하면 연금 증가액에 따라 10년 후 추가금 본전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임의 가입할 필요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60 되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시고 연금 탈날 날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임의 계속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하셔가지고 연금 하시면요. 10년 후 본전된다고 하셨는데, 뭐 10년 본전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그죠? 왜냐면 내가 60세니까 63세부터 연금 받으시는데 73세까지만 살면 본전 받으시는 거고 83세까지 사시면 더블 받는 것이고 93세까지 사시면 3배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더블 받으면 수익이 100%에 100%. 요즘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른 거 해보시고 다른 거 그런 날 수 있는 게 있나? 안 까먹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국민연금 더 못 타서 난리지. 할 수 있으면 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니님, 주택연금은 대출 상환이 다 끝나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로 주택연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대출이 너무 많으시게 되면 연금액이 안 나옵니다. 산출이 안 되죠. 그리고 대출이 있는 경우에 결국은 연금액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대출을 다 상환하고 완전한 주택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지, 대출이 있다고 해서 주택연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안병희님, 박사님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폐지는 당분간 어렵겠지요. 네, 개인적으로는 최대 5년이 아니고 3년이면 적당할 것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국민연금 감액 폐지는, 네, 당분간 어렵겠죠. 네, 네. 개인적으로는 최대 5년이 아니라 3년이면 적당할 것 같네요. 네,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년이라 3년. 여기 뭐, 이 제도를 이렇게 반영되면 좋겠죠. 그죠? 네, 어쨌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은홍님, 365일 24시간 3624. 감사합니다. 365일 24시간. 괜찮은데? 역시. 야, 이게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네, 이은홍님, 감사합니다. 365일 24시간 상담하는 3624. 좋습니다. 네. 심선보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혼이고 결혼 계획은 없는데, 제가 사망하면 두 연금 모두 사라지나요? 부모 형제가 상속할 수는 없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둘 다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고요. 유족연금은 일단 배우자가 없으시니까 자녀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60세 이상 부모님에게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형제가 상속할 수 없습니다. 상속할 수 없고요. 부모님한테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끝나겠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돌아갈 때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자녀가 사망해서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부모와 주소지가 같은 주소지에 있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녀와 부모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어야 유족연금이 부모한테 가지, 서로 따로 떨어져 살고 있으면 가지 않습니다. 서로 떨어져 살고 계셨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자격은 사망한 자녀로부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같은 주소지에 있었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그렇죠? 네, 뭐 심선보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만약에 일찍 사망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사님, 연금보다 이자가 더 좋지 않나요? 이자는 원금이 남지만 연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린다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연금보다 이자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원금은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연금은 시간이 지나면 소진된다는 사실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김 권사님 말씀하신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장수한다면 그때는 연금은 평생 지급을 보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일찍 돌아가실 거다. 그러면 뭐 이자만 받다가 원금 남겨주고 가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연금은 또 원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자보다는 연금액이 높겠죠. 예, 그런 걸 잘 비교해 보시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원금 놔두고 이자만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가능하죠. 근데 연금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엔 이자는 받다가 결국 언젠가는 원금이 어디론가 또 인출돼서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빌려달라, 뭐 자식이 와가지고 좀 사업 좀 해보겠다. 그럼 다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수익적으로 높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연금에 맡겨두면 알아서 또박또박 나오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내가 들고 있으면 이 돈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숫자로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연금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익률 숫자 같은 걸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안전벨트나 이렇게 에어백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안전 에어백이 얼마인지 금액 보고 결정하십니까? 아니죠. 그쵸? 안전 에어백은 제일 좋은 걸로 해야죠. 가능하면 많이 달아야죠. 내가 사고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어백이 있냐 없냐 좌측 측방 뭐 이렇게 다 터지냐 안 터지냐에 따라서 내가 생사가 결정됩니다. 생사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아유 무슨 뭐 사고 얼마 나지도 않고 확률도 낮은데요. 에어백 없이 가지. 그럼 비용 아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에어백 뭐 하나만 달면 되지. 아끼시면 됩니다. 수익성 좋습니다. 싸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나면 죽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연금은 제가 보기에는 단지 연금을 위해 수익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평생 오래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오래 살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노후에 여러 가지 판단력, 활동력,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내 재산에 대해서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연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연금의 중요성이라는 거 꼭 우리 김 권사님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선보님, 공무원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찍 돌아가실 것 같으면 일시불로 받으셔야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일시불로 받았는데, 일시불로 받는 게 연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연금액이 적거든요. 금액이 적어요. 내가 2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데, 일시불로 받으면 1억 2억밖에 안 줘요. 그죠? 네, 그럼 뭐야, 내가 뭐, 10년 이상 살게 되면 불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건 생존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내일 죽을 게 확실하다 그러면 지금 받으셔야 되는 거고 연금 아니면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면 연금 받으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네, 손파이어님 내년부터 사적연금 1,500으로 올라갑니다. 2월 25일님 말씀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천천히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천천히 빨라서 못 들었다 그러면 이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버튼 있죠. 버튼에 버튼에 저기 있습니다. 설정 들어가시면 스피드, 속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속도를 0.75, 0.5로 낮추셔가지고 들으시게 되면 좀 천천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아, 여기에요. 여기. 설정 버튼이 있어요. 네. 톱니바퀴 버튼. 네. 자, 입법부자기님, 부모님 노후를 제가 준비 중인데 아버지 연금이 140만원 정도, 어머님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은 10억 정도가 있다면 예적금으로 300만원 이자 수익을 내려 하는데 원금 보존하면서 예금 말고 또 수익 낼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시겠죠? 원금 보존하면서 예금 말고 수익 낼 방법 없습니다. 원금 보존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 건 상입니다. 아시겠죠? 네, 결국은 다 뭔가의 거기에 조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 말고요. 그냥 연금은 평생 연금 받는다 생각하고 가셔야죠. 네. 최저보장연금이 사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최저보장연금 5%, 6%, 7% 최저보장연금이 뭐냐면 연금으로 개시 안 하면 계속 수익이 붙습니다. 나중에 물려주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원금과 수익이 보존됩니다. 내가 연금 받을 수는 없지만 원금과 수익을 물려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라라님, 변액연금 10만원 연금저축 20 만기가 되어 그냥 두고 있는데 연금이 총 30인데 물가 반영 안 돼요. 65세 이후에 위금액 원금만 그대로 매월 나오더라고요. 매월 수수료는 엄청 뛰어갔고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자, 물가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그나마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으면 물가 반영 됐다고 얘기하실 텐데. 그죠? 어쨌든 수익이 안 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업비도 엄청 뛰어간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연금들은 나중에 좀 대안을 수립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모든 대안에서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솔루션까지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해피그라님 감사하고요. 알토랑님 감사합니다. 오선호님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깊은 밤 감사합니다. 조인국님, 해아기님 감사합니다. 윤석열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신지.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에 연금 박사 들어오신다니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수원민장님 감사합니다. 네, 꽃스금님 감사합니다. 지수희님 감사합니다. 애플망고님 설명이 쉽고 좋아요. 목 아픕니다. 제가 빠르게 했는데 이 빠른 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듣기 어려우시다. 네, 그러면 재방송 하셔가지고 속도 조절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우키님 감사합니다. 야원님 감사합니다. 아트로님 감사합니다. MS님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님도 대통령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김순자님 감사합니다. 이주환님 한 달에 연금보험으로 가입금액 30만이든 50만이든 월금액으로 연금액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저희 센터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생년을 알려주시고 금액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조건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라라라님, 유지수수료는 65세 개시 전까지 계속 내잖아요. 그죠? 유지가 나을까요? 해지가 나을까요? 시간이 많이 남으셨다면 일정 부분 최저보장 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저희 센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규님, 방송에 사기꾼 많더군요. 부동산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어처구니 없어 신고 차단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일부 받는 것처럼 부이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쉽지 않겠죠. 뭔가가 있습니다. 화영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정다원님, 박사님 6% 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변액관리도 해보려면 추가납이 2배 활용하면 좋을지요? 예, 6% 연금 가입하시는데 변액관리를 해보시는 건 큰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6%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요. 채권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추가납입 활용하시는 건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추가납입 하시나, 기본보험료시나 6% 연금은 연금액이 똑같으니까, 뭐, 낼 수 있는 만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주환님, 노후연금보험으로 100만원 받으려면 한 달에 얼마나 가입해야 되나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일찍 가입하신 분들은 한 달에 50만원만 내도 100만원 받을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한 150만원 내야지 또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년을 알려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정확한 금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운님, 기준연금 복잡해서 상담하실 텐데, 저희 상담센터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화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담당자가 정해져서 담당자가, 방문, 또는 뭐 내방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원님 오늘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오셨네요. 그죠? 정창진님, 2055년 국민연금 완전 소진 고갈되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갈 시점을 늦출 것이고요. 고갈된다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니고 조금 적게 받겠죠. 네. 자, 몽당이님 감사하고요. 심선보님 감사합니다. 셀틱크리스코님 오늘 늦은 데까지 또 고생하셨는데 들어주시느라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광수님 감사합니다. 최현철님 75세 연년생인데 아무리 해도 현재 가치가 160만 원이네요. 그렇죠? 어떡하죠? 네, 조금 더 연금액을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200만 원 만들려면 더 추가하셔야 되겠죠? 최저보장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손감년님 감사합니다. 오경수님 감사합니다. 이방수님 세대가 없어서 국민연금 못 바꿔요. 언제일까요? 말씀하셨는데 국민연금 언젠간 받겠죠. 최현철님도 감사하고요. 수원반장님, 아거임님 감사합니다. 배승천님 감사합니다. 요롱이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순자님 수고하셨고요. 한여름님 수고하셨고요. 유영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혜연님 감사하고요. 공백님 매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1시간 넘게 또 연금박사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시청해 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는데 귀엽게 봐주시고요. 어쨌든 좀 재밌어야지 방송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원래 상담할 때는 근엄하게 하는데 그래도 방송할 때는 좀 재밌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건강한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여름님 연금 상담 전문가 공부 중이신데요. 합격하시려면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또 연금 박사 방송 시청하시면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 박사 라이브는 여러분과 3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을 가입해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그날까지 연금 박사는 연금 박사 라이브를 꾸준하게 쉬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관계없이 연금 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센터 1800-3624에서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건강 주의하시고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는데 독감 주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